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한 개의 갈바닉 전지나 몇 개의 갈바닉 전지들을 이제 직렬로 연결한 것으로서 이제 일정한 전압의 직류 전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전지죠, 건전지. 건전지는 이제 유동 성분이 없는, 즉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반죽 형태. 아이고, 그 글씨를 제가 아이고 반죽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해질이 액체인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반죽 형태고, 그래서 유동 성분이 없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오른쪽 그린 것 같고요. 여기 산화전극으로는 이제 아연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환원전극으로 이제 흑연, 탄소가 있죠.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이산화망간층, 그 다음에 전해질은 ZnCl2와 NH4Cl의 이제 반죽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연 금속이 산화가 돼서 전자가 이쪽 탄소 전극 쪽으로 쭉 가서 이 탄소 전극 주위에 있는 전해질에 있는 암모늄이나 이산화망간으로 의해서 이제 환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은 산화 반응, 양극은 환원 반응, 그렇죠? ZnE 플러스 이온으로 산화돼서 전자 두 개를 내놓고, 그리고 전해질인 반죽 형태인 NH4 플러스와 MnO2가 전자를 두 개라도 다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은 배터리입니다. 수은 배터리는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전압이 안정적이어서 의학과 전자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제 건전지보다는 좀 비싸죠. 네, 맞죠? 비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 이게 이제 수은 배터리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KOH 및 징크 OH2와 이제 HGO의 반죽을 보면 전해질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깡통 산화전극, 환원전극, 여기 이쪽이 강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산화 반응은 ZnHg가 OH-와 반응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양극은 HGO와 물과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된다. 수은 배터리가 전지의 전압이 이렇게 일정한 이유는 이렇게 전지 전압이 한 1.35V 정도 돼요. 이 이유는 이렇게 전체 반응식으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고체 형태 물질만 이제 포함을 하고, 이 전지가 이제 작동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들의 조성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수은 배터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의학용, 즉 맥박 조절기나 보청기, 전자시계 등등에 사용이 되죠.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납축전기입니다. 납축전기는 이제 자동차에 이제 많이 쓰고 6개의 동일한 전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들이 한 2V 정도가 생기는데, 이 전지에 6개의 전지, 6개의
전지. 잘 안되네. 잠시만요. 여기 있는 전지들이 6개 전지가 모여서 총 12V의 전압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뭐 다음과 같고, 뭐 납축전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전체 반응은 다음과 같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전, 즉 우리가 납축전지로 인해서 전지 에너지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재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반대로 하면 이제 재충전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그죠? 재충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반응을 재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충전하는 방법은 전지의 음극과 양극의 외부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화학 반응이 방전할 때 반응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음극 산화 전극 보면, 그렇죠? 여기는 환원 반응이고, 그렇죠? 여기는 환원 반응인데 여기는 산화 반응이고.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일반화학 책에 좀 자세하게 좀 약간 나오긴 있는데,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산화 전극에는 이제 흑연으로 쓰이고, 환원 전극은 CO2라는 이런 물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 전극에는 리튬 중성 리튬 원자가 전자를 잃고, 그죠? 산화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 전자를 얻어서 리튬 이온과 합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전지의 전압은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방전이죠, 방전. 네. 근데 이제 리튬이온 전지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세컨더리 배터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충전하게 되면, 자 봅시다. 요거는 방전이 되는 거예요. 즉 요게 이제 흑연 부분인데, 흑연 부분인데, 이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디스차지, 즉 방전, 우리가 쓰게 되면 흑연은 보면 이렇게 위에 같이 얇은 판상 모양, 이렇게 판상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리튬 원자나 이온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원자들이 이렇게 이쪽 캐서드, 즉 이쪽 아까 LiCO 이쪽에서 가게 되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방전을 시키면 여기 있는 리튬 이온이 다시 이쪽 판상 흑연 사이에 다시 가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즉 우리 휴대폰 있죠. 이거를 조금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좀 휴대폰을 한 뭐 1년,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좀 짧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흑연 사이의 공간이 몇 번씩 이제 충전하고 사용하고 반복하는 데 따라서 요 거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는 거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요 사이에 리튬 이온이나 리튬 원자를 잘 이렇게 포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리튬 이온이 여기 흑연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리튬이나 리튬 이온 전자를 이렇게 가둘 수가 있는데, 이 흑연이 너무 떨어지면 이거를 가둘 수 없이 이제 리튬 이온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많이 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뭐 책에는 간략하게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았고,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드렸는데 이제 흑연이 이제 얇은 판상이 이렇게 여러 개 쌓인 거예요. 이렇게 쌓인 건데, 여러 개 쌓인 건데,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래핀이라고, 그래핀 혹시 아시나요? 그래핀은 이 흑연에서 이 판상 하나를 이렇게 딱 뗀 게 이제 그래핀이거든요. 이 그래핀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게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단순하게 그렸고, 이렇게 혹시 벤젠고리 아시죠? 벤젠고리가 이렇게 접해서 이게 퓨즈도 됐다는 말 알죠? 2학년 때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요런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연결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형태인 것이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그래서 이거를 그래핀을 이제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에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약간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하나를 이렇게 떼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자꾸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요게 잠깐만요. 이렇게 안 나오지. 자,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아이고 미안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 올게요. 벤젠고리 아시죠? 자, 봅시다. 탄소죠. 탄소죠. 여기는 이게 전자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명고주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리튬이온은 플러스나 이게 뭐 플러스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어서 얘를 이렇게 포집하게 됩니다. 포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좁아야 이 인력이 작용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사이에 리튬 이온이 이렇게 포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할 때 이제 충전이 잘 안 될 때는 요 사이에 공간 그 거리가 커져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약해져 가지고 리튬이온 플러스를 잘 포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좀 깊은 내용이고 유기화학 지식이 좀 들어간 내용이라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리튬이온 전지가 작동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는 반응물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이제 전기화학 전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 많은 에너지가 이제 연료 손실되지만은 근데 우리 이제 이 연료 전지는 이제 그런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상적인 배터리보다 가볍고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산화전극, 이쪽을 환원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전극에서는 수소 가스가 들어가서 전해질인 뜨거운 KOH 용액에서의 OH-와 반응해서 물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전자 4개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 양극에서는 산소 가스가 가해지고 이 물과 함께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OH- 하고, 이렇게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전자를 제거하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OH-의 농도는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와 가스를 계속 공급을 하면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KOH 용액의 OH- 이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사이에 OH-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뜨거운 KOH 용액인 전해질이 일정하게 농도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으로는 이제 수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형성되고, 생성되는 걸 이제 물을 봤을 때는 연료 전지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연료 전지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표준 환원 전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이 전지 제로는 1.23V가 나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식은 이제 전기화학 과정에서 어떤 금속이 이제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못 같은 거를 밖에다가 놔두면 이렇게 녹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부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철인데, 여기 위에서 먼저 이렇게 철이 이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산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전자로 인해 전자가 다른 쪽으로, 즉 환원중극 쪽으로 가서 여기서 산소와 여타 다른 물과 함께 해서 다음과 같은 녹이 Fe2O3가 이렇게 녹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중성 철 이온, 철 원자, 산소 H+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산화가 돼서, 네, 그리고 산화전극에서는 Fe2는 산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물을 만나서 이렇게 녹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을 해보면, 환원전극 마이너스 산화전극을 하면 이 환원전극은 마이너스 2.3V, 산화전극은 마이너스 0.44V, 그래서 빼면 1.67V, 즉 이제로 전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죠. 자발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기 중에 놔두면 이렇게 녹이 자연스럽게 슬죠. 다음은 이제 부식 방지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속의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표면에 이제 코팅해서 이제 산소나 물의 접촉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뭐 페인트칠, 벽에도 페인트 바르잖아요. 그래서 페인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합금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철의 산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철과 크롬륨을 이렇게 어떤 열을 가해서 합금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리스, 맞죠? 스테인리스, 이게 계속 안 나오는데 스테인리스, 그렇죠? 스테인, 여기에 녹이거든요. 녹이나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묻어 있는 형태를 스테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인이 없는, 그렇죠? 스테인리스 그러잖아요. 막 좀 사투리 스땡 그러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녹이 없는,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철을 이제 주석이나 이제 아연으로 이제 도금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죠. 근데 주석이나 아연이 일반화학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이온화 경향성을 배웠죠. 칼카나마, 아라, 철리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철이 주석이나 아연이 철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커가지고 주석이나 아연으로 이제 도금으로 된 철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음극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보면 그 기름 넣는 정유소 있죠, 정유소. 그 밑에 보면 우리 주유하는 이 기계 밑에 계속 안 나오네. 이 밑에 이렇게 그 지하에 이렇게 철로 만든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탱크는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면 철은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서 녹이 슬고 산화가 잘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극보라고는 하는데 옆에 이제 마그네슘 큰 금속 덩어리를 놓고 여기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온화 경향성에 의해서 마그네슘은 철, 즉 Fe보다 쉽게 산화가 돼요. 그래서 얘가 산화되는 대신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가 돼서 거기서 나온 전자가 이쪽 철로 공급해서 이 철에 산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속을 이렇게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큰 금속을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극보호 중에서 산화 반응은 마그네슘이 Mg 플러스, 그다음에 전자 두 개를 대놓고, 그리고 환원 반응은 여기서 뭐 어떤 O2 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소가 대신 이제 환원이 돼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쪽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과학 시간에. 네.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분해예요. 전기분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때는 말 안 했구나. 그때는 말 안 했구나. 그래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말합시다. 전기분해는 일렉트로리시스, 그렇죠? 전기분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자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했죠? 이게 계속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되려면 이거 맞춰줘야죠. 이렇게 분해되려면 이게 델타 G가 매우 큽니다. 0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여기를 분해시켜서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서 배웠던 갈바닉 전지와 반대죠. 그래서 전기분해 전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전기분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바닉 전지 형태에서는 즉 전지 전이 이 값이 0보다 클 때는 자발적인 반응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죠. 그리고 전기분해는 비자발적 반응이라서 이가 전지의 전이가 0보다 작고 델타 G가 크다. 그렇죠? 아까 여기 제가 말했죠. 평형일 때는 작동하지 않는 배터리인데 이 전이가 0이고 델타 G가 0이죠. 그죠? 아까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분해 되는데 시간이 좀 돼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